제6장 삶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 부탁하기. 첫 번째, 긍정적인 행동 언어 사용하기.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비폭력 대화 읽기를 함께 하면서 조금씩 나의 삶이나 나의 태도에 변화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그 변화가 있다면 함께 공유해 주시면 또 우리가 재미를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 6장인데요. 우리가 그동안 평가하지 않고 관찰하기,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말하기에 대한 이야기 나누었고요. 또 두 번째로 내가 몸과 마음에 어떤 반응을 하고 있는지 나의 느낌을 알아차리기도 해 보았습니다. 그다음에는 또 어떤 거 해 봤죠? 세 번째로 욕구에 대한 이야기 나눠 봤죠. 그 느낌이 뭔가 몸과 마음에서 이렇게 올라오는데 그 원인이 무엇이지? 그리고 그 근원을 찾아봤어요. 그게 인제 욕구였죠. '내가 원하는 게 뭐지? 나한테 필요한 게 뭐지? 나는 삶에서 어떤 걸 중요하게 여기지?' 이런 욕구였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네 번째 단계인 부탁하기를 해볼 때가 됐는데 책에서는 6 장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부탁하기에 대해서는 두 번 정도 나누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책 내용 들어가 보겠습니다. 127쪽 펴 보시고요. 긍정적인 행동 언어 사용하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부탁하는 방법에는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긍정 언어 사용하기에 대해서는 지금 위에 있는 세 가지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명확하고 긍정적이며 구체적인 행동 언어로 부탁한다 이고요. 두 번째는 모호한 표현은 내면의 혼란을 일으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차리는 거예요. 세 번째 중요한 점은 우울은 우리가 착한 사람으로 행동할 때 얻는 보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긍정적인 행동 언어 사용하기는 책 128쪽에 마샬의 워크샵 사례가 있지요. 한 여성이 남편이 일에 몰두하는 것이 너무 아쉬워서 부탁을 했는데 회사 가지 말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주말에. 그랬더니 남편이 골프 토너먼트에 등록을 했다는 말을 듣고 좌절하는 모습입니다. 근데 부탁에 대해서 배우고 나서 이분이 깨닫는 게 있죠. 128 쪽에 보시면 중간에 세 번째 단락에 있어요. "남편에게 적어도 일 주일에 하루 저녁은 나와 아이들과 함께 집에서 보내면 좋겠다고 말할 걸 그랬어요."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내가 원하는 것을 충족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부탁을 긍정적으로 표현할 때랑 부정적이라고 표현할 때랑은 너무너무 다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뭐뭐 하지 마." 이런 소리 많이 들었죠, 자라면서. 그런데 "뭐뭐 하지 마."가 아니고 "뭐뭐 해 줄래?"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부탁을 잘하려면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야 되고 내가 원하는 것을 토대로 그것을 충족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인 행동 부탁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알아서 해."라든지 "스스로 좀 하지." "어른답게 행동하지." 뭐 이렇게 부탁을 하면 그거는 들어주기가 어렵죠. 131 쪽에 보시면 한 워크숍에서 불화를 겪고 있는 부부가 구체적이지 않은 표현을 해서 얼마나 소통에 방해가 되는지의 사례가 나오고 있는데요. "내가 나 자신이 될 수 있게 해 주면 좋겠어요." 아내가 남편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그랬더니 남편이 "이미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라고 말을 해요. "언제요? 당신은 그렇지 않아요." 아내는 주장을 굽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샬이 긍정적인 행동 언어로 말해 보라고 요청을 하죠. 그랬더니 그 부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 자신이 될 수 있도록 내게 자유를 주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것도 어떠세요? 들어보시면 되게 애매합니다. 그래서 다시 원하는 것을 바꾸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녀는 이렇게 말했어요. "조금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실제로 제가 원하는 것은 제가 무엇을 하든 남편이 '좋아.'라고 웃으면서 말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해요. 네. "나 자신이 될 수 있도록 자유를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랑 "내가 무엇을 하든 당신이 좋아."라고 말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건 굉장한 차이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군가한테 부탁을 할 때는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행동을 부탁을 해야 되는데 할 수 있게 하려면 구체적으로 말하고 긍정적으로 말하는 게 좋습니다. 또 아버지와 15살 난 아들이 상담을 하러 온 케이스가 있어요. 아버지의 표현이 이래요. 131쪽 밑에 줄 보세요. "내가 너한테 원하는 건 좀 더 책임감을 가져 달라는 거야.
이게 너무 많은 걸 바라는 거니?" 예, 부모님들 많이 이런 말 사용하시죠. 그런데 어떻게 하면 책임감을 가졌다고 보여줄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해 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이렇게 말해요. "글쎄 별로 좋게 들리지는 않겠지만 책임감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할 때 내가 정말로 의미하는 것은 아들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면 아무 말 없이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내가 뛰라고 하면 뛰고 그것도 웃으면서 그렇게 하라는 거죠." 네. 그리고 나서 이 아버지한테 다시 질문을 하죠. "실제로 그렇게 행동한다면 그것은 책임감이라기보다는 복종이 아닌가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알아차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호한 표현을 하면 내면에 혼란을 일으켜요. '내가 그 행동을 하면 무엇이 좋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책임감을 가져준다는 건 무엇이지? 그리고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게 과연 부탁인가? 구분하실 필요가 있죠. 복종을 원한다. 이건 강요예요. 그죠? 나는 강요하는 것이 아니고 뭔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근데 그 내가 원하는 것이 그냥 어떤 수단과 방법이 아닌 거죠. 앞으로 가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면 내가 원하는 것이 수단과 방법이나 대상을 고집하는가 이걸 한번 우리가 알아차려야 되고요. 내가 원하는 것이 과연 우리 인간한테 필요한 보편적인 가치인가?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나는 어떤 부탁을 강요가 아닌 어떤 부탁을 명료하게 할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해 보시면서 부탁하는 게 중요합니다. 133 쪽의 사례를 한번 볼까요? 마찬가지 상담의 사례인데 제가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샬이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이 원하는데 얻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담자가 "제가 뭘 원하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마샬이 "그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습니다." "왜요?" 내담자가 묻죠. "제 생각으로는 우리가 우울을 느끼는 것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해서이고 또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한 번도 배운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배운 것은 오로지 착한 아이, 좋은 부모가 되는 방법뿐입니다. 이런 식의 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울에 익숙해져야 할 것입니다. 우울은 우리가 착한 사람으로만 행동할 때 얻는 보상이니까요. 하지만 좀 더 즐겁고 생동감을 느끼고 싶으시다면 당신의 삶을 더 행복하게 만들기 위하여 다른 사람들이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는지 분명하게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랬더니 내담자가 이렇게 말해요. "저는 단지 누군가로부터 사랑받고 싶을 뿐입니다." 그게 뭐 그렇게 말이 안 되는 소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랬을 때 마샬이 얘기하죠. "네, 그렇게 시작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면 그 사랑받고 싶다는 욕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사람들이 무엇을 해 주기를 바라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예를 들어 "제가 지금 무엇을 해 드리면 좋겠습니까?" 라고 묻죠. 아시잖아요." 내담자가 말해요. "글쎄요. 모르겠는데요. 어떻게 하면 저나 다른 사람이 당신이 받고 싶어 하는 사랑을 줄 수 있는지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라고 마샬이 얘기해요. "어려운데요." 내담자가 말하죠. 마샬은 "네. 부탁을 분명하게 말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자기 자신보다 분명치 않은 것을 다른 사람이 알아서 해 주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여러분들 동의하세요? 네. 그랬더니 내담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사랑을 받고 있다고 느끼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무엇을 해 주기를 바라는지 이제 좀 보이기 시작하네요. 하지만 약간 부끄러운데요." 마샬은 "네. 어색하게 느낄 수 있죠. 저나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해 주면 좋은지 이제 말씀해 보세요." 내담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받고 싶다고 할 때 제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생각해 보니까 내가 뭘 원하는지를 상대방이 나보다 먼저 알아차리고 항상 그것을 해 주면 좋겠다는 거였네요." 마샬은 말해요. "명확하게 설명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만약 조건이 그렇다면 당신의 사랑에 대한 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을 찾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울은 우리가 착한 사람으로 행동할 때 얻는 보상이다." 이 말이 여러분들한테 좀 자극이 되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착하게 살라는 교육을 너무 많이 받았고 착한 사람이 좋은 사람이고 좋은 역할을 해내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 남이 요구하는 걸 들어주다 보면 우울해질 수밖에 없어요. 젊을 때는 좀 괜찮아요. 왜냐 에너지가 많으니까. 그러나 나이가 들어가면서 중년 이후로는 우울해질 가능성이 거의 100%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 삶의 주도성을 내가 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표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욕구를 알고 연결해서 부탁하면 상대에 대한 배려가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부탁을 할 때
아주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긍정적으로 표현한다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부탁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긍정적이고 구체적인 언어. 내가 그 모호하게 표현하는 거는 소통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알아차리셨을 거예요. 이번 주는 내가 부탁을 할 때 긍정적인 언어 그리고 구체적인 언어를 내가 사용해 보자.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지내 볼까요? 네. 부탁하는 풍요로운 삶이 되시길 바라면서 저는 다음 주에 여러분들 손잡으러 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